안녕하십니까. 등산 역사를 연구하는 이산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1857년 알파인 클럽 창립 3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은 항상 그 자리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묵묵히 그냥 서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항상 인간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산은 지금도 남자와 여자를 구분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르주아와 노동자를 차별하지도 않았습니다. 알파인 클럽 해칙을 보면은 어디에도 여성 회원에 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파인 클럽 회원 중에서 배관공이나 광부들처럼 노동자 계급도 전혀 없었습니다. 등산은 처음부터 부르주아 스포츠로 출발을 했습니다. 특권의식을 가진 엘리트들만이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대단히 보수적이고 고지식한 산악회로 출발을 했습니다. 2차 모임은 해를 넘겨서 1858년 2월 3일 런던에 있는 하우스 주점에서 만났습니다. 우리식으로 치면은 종로 호프집이나 광화문 설렁탕집 정도인 선술집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모임에서 알파인 클럽 목적 일부 내용을 수정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말이 많았던 4,000m 이상 등산한 경력자에게만 회원 자격을 부여한 조항은 삭제를 하고 고산을 탐험한 모든 사람들은 회원으로 초대한다 라고 변경을 했습니다. 회장도 연임을 가능하게 해칙도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모임에서 8명의 회원이 추가로 입회를 했는데 특이한 인물은 창립 발기인 윌리엄 매티스가 국립등산클럽 창립에 대해서 상의를 했던 존 앤서니 호트 신학자가 가입을 했습니다. 1852년부터 몽블랑 등산 강연 쇼를 해서 영국인들한테 등산을 대중화시키고 스포츠로 발전시킨 앨버트 스미스도 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빙하학자이며 등산가인 존 틴달 교수를 오리지널 멤버로 초청을 했는데 신입 회원이 가입을 할 때 3명 중에 1명이 반대를 하면은 회원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강하게 자기 주장을 하면서 늦게 가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후에 틴달 교수는 등산에 관한 과학적 가치라는 논제를 가지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어필을 하고 회원들과 말다툼을 하고 회를 탈퇴를 했습니다. 160년 전 알파인 클럽을 창립할 때도 한국의 지금 산악회들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여하튼 당시도 시끄러웠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회원은 등산 경력이 별로 없는 출판사 사장인 윌리엄 롱맨입니다. 당시 롱맨이 남긴 기록을 보면은 일반 시민들이 등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파인 클럽 모임에 참가한 후부터 알게 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산의 개척자들의 겸손함을 보았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1840년대 빙하학자로 활동하던 제임스 포브스 교수는 명예회원으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1858년 3월 알파인 클럽이 정식으로 총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 총회에서 회원들은 존 볼을 알파인 클럽 회장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존 볼은 회장 제안을 받고 수락을 해서 1858년부터 60년까지 알파인 클럽 창립 초대 회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치면은 산도 좀 알고 조명하고 재력도 있는 인물을 회장으로 추대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임시 의장을 하던 에드워드 케네디가 부회장으로 선출이 되고 작가인 토머스 힌칠리프가 총무이사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에드워드 케네디는 1860년부터 63년까지 제2대 회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여기서 알파인 클럽 초대 회장 존 볼을 간단히 소개를 하면은 아일랜드 출신의 재력가로 인도 식민지 차관을 지낸 행정가이며 정치가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9살 때부터 알프스를 방문해서 여행했던 사람으로 1863년부터 알파인 가이드북 3권을 최초로 발간한 인물입니다. 존 볼은 임기 중에 출판사 사장 롱맨한테
알프스 여행자들한테 흥미거리를 제공할 산책을 매년 발간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롱맨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최초로 그 회원들의 그 글을 모아서 만든 책이 1859년에 출판된 그 봉우리 고개 빙하라고 불리는 그 산책입니다. 이어서 1862년 두 번째 산책도 출판을 했습니다. 후에 그 알파인 클럽은 정식으로 세계 최초로 그 산악 잡지 그 전기 그 간행물인 알파인 저널 창간호를 1863년에 발간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같은 해인 1863년에 알파인 클럽 그 위원회는 많은 그 심의와 그 논의를 한 끝에 공인 로프를 그 마닐라 3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피켈도 알프스 가이드들의 그 장점을 최대화해서 그 규격화하고 통일화 시켰습니다. 영국의 그 등산가 아놀드 그 루이스멈이 그 정리한 그 알파인 클럽 회원 그 등록부를 보면은 1857년부터 63년까지 7년 동안 등재된 그 회원 수가 총 28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시 그 직업을 보면은 법조인이 80명으로 제일 많았고 그 두 번째가 성직자로 그 34명이었습니다. 회원들 직업은 뭐 교수, 학자, 그 사업가, 군인, 공무원 등 3, 4명씩 그 골고루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그 뜻있는 그 여성도 알프스에서 등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알파인 클럽 회원으로는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그 여성 등산가 루시 워커는 사업가인 아버지를 따라서 그 알프스에서 등산을 했습니다. 그 1858년부터 그 그랜델발트의 그 유명한 가이드 멜히오르 안드렛과 함께 그 활발히 등산을 했습니다. 그녀는 알프스에서 21년 동안 98개의 그 봉우리도 올랐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 대단한 그 여성 등산가였지만은 당시 그 시대적으로 여성 차별이 심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알파인 클럽 회원 자격도 안 주었습니다. 그 후에 그 산을 좋아하는 여성들끼리 1907년 그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 그 레이디스 그 알파인 클럽이라고 불리는 여성 산악회를 그 오브리 르 블론드 여사가 런던에서 창립을 하고 그녀가 그 초대 회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뒤를 이어서 루시 워커도 회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이상이 지난 1975년부터 알파인 클럽은 여성 회원을 정식으로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후편에서 그 알프스 여성 등산가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알프스 등산 역사 황금시대의 일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파인 클럽 1부부터 3부까지 정리를 하면은 클럽 회원들은 주로 런던을 중심으로 도시거주 중산층 이상으로 그 부유하고 지적인 그 소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회원 가입은 알프스 4000m를 등산한 일부 그 엘리트들만 가입을 시키고 여성과 노동자 계급은 처음부터 가입 대상이 안 되었었습니다. 클럽은 세계 최초로 로프와 피켓을 정형화하고 산책 그 알파인 저널을 출판을 했습니다. 창립 당시 클럽 사무실이 우리로 치면은 서초동 그 법조타운 동네에 있어서 그런지 초기 그 법조인들, 특히 변호사들이 많이 가입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산 역사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구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